여러분이 물권법 아마 여기서 담보물권법 배울 때 저당권에서 뭔가 집행 이런 얘기가 나와서 집행법을 들어야 되나 보다가 연결된 하나의 그 부분도 있을 거야. 그럼 여러분 채권법까지도 다 배웠잖아.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데서 뭔가 여러분 민법적으로 저당권 같은 거 배우잖아. 그 다음에 채권법에서는 뭐 매매, 소비대차 뭐 이런 거 배우잖아. 그 다음에 이 담보물권법 이전에 소유권 이런 거 배우잖아. 점유권.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민법서 배우고, 그래서 그런 권리 의무, 반대 국면에서 보면 이제 의무, 물권, 이쪽 채권에 대한 청구에 대한 의무, 이런 것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기면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쟁의 해결이 꼭 판결 절차, 소재기만 있는 건 아니지만 전형적인 것은 이런 소재기를 해서 판결로 분쟁을 해결하지. 그러니까 이 지금 민사소송을 배우는데 이걸 내가 제대로 실제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2년째 이렇게 되고 있어. 그래서 이 민사 분쟁을 소재기를 하고 변론을 열어서 판결로, 그 다음에 상소심 거칠 상황에서 거쳐서 판결로 확정이 되면 이제 권리 의무가 확정이 된다. 즉, 이 소유권이 갑과 을 사이에 분쟁이 있었을 때 갑의 소유권으로 예컨대 확정이 된다. 뭐 이런 거지. 매매에 있어서 예컨대 갑이 그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을 권리가 생긴다. 반대로 을한테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긴다. 이런 분쟁이 있으면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서 갑의 간에 매매를 어떤 땅을 샀는데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뭔가 계약 체결에 대해서 옥신각신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이 목적물, 대상 목적물을 인도 청구할 권리가 생기고, 그 다음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 청구를 할 권리가 생기는데, 거기서 뭔가 막 분쟁이 생겼을 때 그 권리 의무를 확정하는, 요게 지금 민사소송을 하는 절차이죠. 그래서 민법을 여러분 열심히 배우는데 민법에서 어떤 요건 하에 어떤 권리 의무의 효과, 요걸 열심히 배우는데 실제 거기서 뭔가 잘 끝나면 되는데 분쟁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지금 소송을 해서, 그런데 그럼 이렇게 됐어. 해결은 됐어. 일단 판결로 분쟁이 해결됐어. 그러면 예를 들어 인도하라라는 청구를 갑이 을을 상대로 인도하라라는 청구를 내서 매매 계약에 따라서, 또는 매매 계약에 따라서 소유권이라는 저 이전 등기 청구에 의해서 소유권을 자기가 이전 받으려고 한다든지 하는 싸움에서 이겼을 때 을이 거기에 실컷 상대방하고 싸우긴 싸웠지만 수긍하고 인도 넘겨주거나 하면 되는 건데, 이전 등기는 여러분 이제 뭐냐면 이 경우는 이 판결을 갖고 이 갑이 스스로 등기소 가서 을하고 원래 같이 가서 이전 등기 서류 등을 해서 등기를 받는데 그게 을이 안 해줬기 때문에 소송해서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이기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등기소를 가서 자기가 쌍방으로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에서
반대편이 응하지 않은 것 때문에 싸운 결과인 판결문을 갖고 가서 상대방 이전 등기를 해주는 그 상대방의 그 역할을 판결문을 갖고 해가지고 자기가 이전 등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전 등기는 설사 을이 지고 나서 갑한테 안 해줘도 이 판결문을 갖고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내서 격려하라라는 판결을 받은 것 같고, 갑이 이게 을의 의사에 해당하는 이전 등기에 같이 가서 해야 되는 것에 해당하는 역할을 이 을이 해야 되는 것을 판결문을 가지고 가서 등기소 가서 하면 되니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같은 거는 결과적으로 집행이라는 게 막 이렇게 무슨 절차적으로 벌어지지 않고 그냥 판결문을 가지고 가서 하는 거야. 그런데 인도 청구 같은 거는 이겼을 때, 매 수인 입장에서 이겼을 때, 보통 인도 청구는 왜 싸움이 나냐면, 매도인이 선뜻 안 주는 이유는 뭐냐면 대금을 네가 다 안 치렀다든지 뭐 이래서 싸울 수가 있어가지고, 판결문이 갑과 을 사이에 완벽하게 매수인이 그 물건을 넘겨달라고 한 소송과 함께, 여러분이 용어를 보면 상환이행 판결이라는 말을 써. 판결문에서 그런 이행을 명하는 것은 매도인에게 인도를 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기의 싸움에서 매도인이 대금을 마저 못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는 거야. 피고는 원고에게 인도하라는 거와 매 수인 입장에서는 매도인에게 잔대금, 만약 그 말이 맞다면 1억 원을 지급하고 인도받아라, 이런 상환이행 판결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갑이 을로부터 인도받으려면 갑도 을에게 1억 원이면 1억 원 잔대금을 주고 인도받아라. 그게 상환이행 판결이야. 그러니까 그냥 그런 말 없이 인도받아라라면 이제 그냥 갑이 이긴 거지. 하여튼 이런 단순 이행 또는 상환 이행, 어느 쪽이든 갑이 이겼으면 그것 내용대로 을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단순 이행을 이겼으면 을이 인도해주면 되는데 을이 뭔가 때문에 이행을 안 해. 그러면 이제 강제 집행으로 들어가야 돼. 그치? 그렇잖아? 그 다음에 상환이행으로 이겼으면 자기도 1억 원 주고 넘겨받아야 되니까, 넘겨받을 수 있는 것을 강제 집행함에 있어서 1억 원을 언제까지는 줘야 되냐면, 집행해서 강제 집행을 개시할 때에까지는 1억 원을 자기도 줘야 되는 것을 역할, 의무를 하고 강제로 이행할 수 있게 되는 거야. 하여튼 지금 말하려는 건 뭐냐면, 판결 내용대로 판결 내용대로 피고가 연락의 소송 절차에서는 싸웠지만 결론을 수긍하고, 그렇다면 법원이 주라고 했으니까 주겠다라고 하면 되는데, 아니면 갑은 지금 마치 판결문이 종이 휴지 조각 비슷한 거 하나 갖고 있는 셈에 되는 거야. 마음은 대단히 어떻게 보면 이겼으니까 뿌듯하고 이겼구나인데, 현실적으로 얘가 그 주라고 한 국가가, 법원이 내려준 판결에 대해서 충분히 싸울 기회가 배려돼서 민사소송에서 1심, 2심, 3심까지도 거치고 싸운 결과인데 거기서 안 갖고 오니. 근데 그런 경우는 있어. 실제 주라고 했어도 줄 만한 돈이 없다든지 하는 경우는 사실적인 거고, 법적으로는 줘야 돼, 이제. 그지? 그 용어를 집행권원이라는 용어를 써. 확정된 판결의 내용이 주라, 뭐뭐 하라, 이전 등기 하라, 돈 1억 원 줘라, 이런 것으로 이겨냈을 때 내려진 그 확정 판결을 집행할 수 있는 타이틀, 권한.
옛날 용어로는 채무명이라고 그래요. 채무명이라고 판례에서도 아직은 써. 느낌 알겠지? 채무 또는 집행할 수 있는 타이틀. 채무명의는 어떤 상대방 채무의 채권 채무 관계에서 채무로 그런 타이틀. 채무명의가 딱 적절한, 그게 독일어 슐트티텔이라는 것을 번역했는데, 집행권원이라는 용어를 이제 더 적절한 거 아니냐. 채무명의는 좀 이렇게 옛날에 써왔는데, 일본 용어 그대로 써왔는데, 언젠가부터 이제 집행권원이라는 용어를 써,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판결이 확정된 것을 가지고 강제 집행을 하는 거야. 그걸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판결 절차까지는 지금 또 다른 메인 과목으로 배우고, 그렇게 해서 내려진 판결이 판결 내용대로 이제 뭔가 자기가 회수를 한다든지, 판결문에서 이긴 것을 상대방 피고가 순수히 안 할 때, 그러니까 상대방 피고가 지금 순수히 안 하는 단계가 언제 한 번 있었냐면, 소제기하기 시점 이전에 트러블이 있었으니까 소송까지 갔겠지. 그치? 여기서 내 말대로 했으면 소송까지 안 들어갔겠지. 그런데 이제 뭔가 둘이 빡치게 하는 내용이 있었으니까 소송까지 갔는데, 빡치게 한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뭔가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으면, 이제는 그 판결에 대해서는 용어를 뭐라고 그래? 아직 민사소송법에서 다 안 배운 단계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이 발생해. 이제 이거 가지고 왈가왈부 할 수가 없어. 3세판이라는 뭐 일반적 얘기를 쓰지만, 만약 열심히 다 거쳤다면 1심, 2심, 3심을 거쳐서 내려진 결론인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이제는 피고가 더 싸울 기회는 없는 거야. 물론 원고가 기각됐으면 원고 입장에서 또 내놓으라, 이런 소송을 하면 안 되는 거의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원고가 진 거는 집행이라는 얘기를 남길 필요는 없지. 졌으니까 원고가. 근데 원고가 이겼어. 그러니까 피고가, 채무자에 해당하는 피고가 소송 절차를 통해서 3번이나 싸울 기회를 뭐 다 활용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법은 상고할 수 있는 기회까지 마련된 상태에서 여기 확정되는 것으로 매듭이 됐으니까 이제는 자기가 막 연락이 싸운 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피고 입장에 아는 그 마음은 있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고 줘야 되는데 순수히 안 줘. 앙금이 남아서 그랬는지도 있고, 또는 줄만한 재산이 없어서 사실상 못 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온 거야? 판결의 결론까지 받은 상태에서 그 판결 내용대로 이행이 안 되니까 집행이라는 단계를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민법을 배운 실체법을 배우고, 소송법은 권리, 반대 국면에서 의무에 대한 확정 절차라고 해. 우리가 권리, 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판결 절차라고 그래. 판결 절차가 이걸 확정하는 절차야. 그 대비되는 용어로 이 권리, 의무를,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가 집행 절차야. 강제 집행 절차야. 실현하는 절차가. 원래는 이게 민사소송법이라는 속에 같이 있었어. 언제까지? 2002년까지.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원래 독일법을 통해서, 일본법을 통해서 우리 법에서 이렇게 됐는데, 독일법은 아직도 제페오라고 해서 민사소송법에 집행 절차가 같이 있어. 가장 원류에. 근데 일본이 이걸 갖다가 나눴어. 민사소송법에서 일본은 조금 더 세분화시켰어. 보전 절차하고 집행 절차. 즉 보전 절차는 좀 이따 또 설명을 한다는데, 여러분이 가압류, 가처분 이런 절차와 집행 절차 나누는데, 우리는 더 나누지는 않았지만 소송법에서 2002년에 민사
집행법을 따로 분리 독립시켰어. 그래서 이게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로 집행 절차가 규율되고 있어. 민사집행법에 2002년 이후부터. 그래서 올해 소송법에서 그 대부분 내용은 소송법에 있던 것을 이제 분리시켰던 상황에서 법으로 이제 독립시켰는데, 올해가 2002년을 기준으로 2022년이니까 20주년이 돼. 그래서 이런 지금 20주년이 나름의 의미가 있는 때야, 올해가.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집행이라는 개념을 이해했는데, 여러분이 이제 그거보다 더 앞서서 막 가압류, 가처분 막 이런 게 이제 민법에 나온단 말이야. 이게 뭐냐? 좀 아까 보전 절차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확정이 돼서, 판결이 확정이 돼서 그걸 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 집행 단계에서 아까 말한 대로 재산이 있어야 뺏어올 거 아니야. 그지? 판결 절차를 1, 2년, 3년 동안 해가지고 갔는데, 실제 이겼는데 원고가 채무의 재산이 있어야 집행을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가압류, 가처분은 가라는 말이 붙어 있지. 뭔가 느낌이 임시 뭐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소를 제기하기 전, 또는 아직 결론이 소송에서 안 나오지 않은 그런 정도에서 미리 뭔가 보전, 책임재산을 보전한다. 여러분, 책임재산의 보전은 민법에서도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 할 때도 보전인데, 그때도 무슨 보전이라는 느낌, 뉘앙스 알겠지. 이렇게 나중에 자기의 채권 채무 관계에 있어서 채권자 대위의 요건을 갖춰서 이렇게 대위권을 행사한다든지, 사행위를 취소시킨다든지, 채권자 취소권. 그때도 보전이라는 이런 얘기 쓰는데, 이때의 보전은 뭐 하여튼 그런 뉘앙스를 꼈지만, 지금 집행을 하기 위한 대상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서 미리 걸어놓는다. 보전 절차에 있어서의 종류가 가압류랑 가처분이 있다는 거야. 그 가가 보전이란 말하고 연결이 돼. 보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단 용어를 기본 알아도 가압류, 가처분이 있어. 그럼 가압류와 가처분하고 또 이제 민사소송법에서 배우는 가집행하고 또 헷갈리면 안 돼. 되게 세 개가 가짜 붙으면서 헷갈리는데, 가집행은 뭐냐면 민사소송법에서 1심 판결만 진행됐다든지 해서 이겼는데 항소를 하면 아직 결론이 안 나고 또 한 번 붙어야 되잖아. 1심에서 이긴 사람이 확정된 판결에 따른 집행처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1심 판결 이긴 것만으로 해줄 수 있게 하는 게 가집행이야. 1심만으로. 가집행은, 원래 집행은 어떻게 해야 된다? 판결이 확정됐다든지, 판결 절차를 기준으로 하면. 그제? 그래서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단계까지 기판력이 발생하는 단계에서 집행을 한다는 건데, 가집행은 예컨대 1심에 이긴 사람이, 원고가, 피고가 항소했음에도 확정된 판결이 아직 아닌 유동적인 상태지, 2심에서 뒤집힐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을 가지고도 집행을 하려면 하라라고 할 때 나오는 개념이 가집행이야. 한편 지금 보전 절차는 일단 소제기 전이나 소송 도중에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제 제대로 된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책임재산이 될 만한 것 등에 대한 타치를 하는 거야. 가압류, 가처분 좀 이따 다시 분류해서 얘기를 해줄게. 그래서 지금 용어가 막 나오는 거야.